네, 반갑습니다.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한 주가 또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한 주였는데 주말장에 다소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크게 확대하는 상황이라서 좀 다행이다 생각이 됩니다. 바이오주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바이오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당장 시장이 정상을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정상을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의 외국인 매도세에 비하면 오늘 아직 뭐 만족하지 못합니다만 일단 22일 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반전이 됐다라는데 의미를 좀 부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천억 가깝게 아주 공격적으로 코스닥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다소 좀 이채롭죠. 자, 오늘은 바이오가 아닌 IT 쪽으로 매기가 몰리면서 코스닥에 있는 개별 테마 종목군들 중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5G, 또 휴대폰 관련 IT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바이오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이 대형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별로 좋지 못했었죠. 특히 시가총액 1, 2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HLB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즉 시장 어떤 흐름 대비해서는 이 대형 바이오는 그다지 센 모습은 아니었었죠. 자,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오냐면 일방적으로 굉장히 강한 친구가 오늘도 있었죠. 뭐예요? 그렇죠. 젠백스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참 재밌는 게 오늘 좀 그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젠백스. 젠백스 이틀 동안에 100%가 넘어요, 수익률이. 그죠? 어제 저점에서 샀으면 이틀 만에 더블이 났다라는 거죠. 사실, 이 바이오 아니면, 이런 상황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사실 뭐,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맛의 바이오를 많이 접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한 지난 10월달 HLB 또 메지온에 이어서 또 얼마 전에 기술 수출을 한 알테오젠의 급등, 또 어제 오늘 젠백스까지 하여튼 바이오의 일련의 급등 주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루 이틀 만에 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알테오젠은 이틀 만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아직은 끝난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HLB는 무려 1000% 수익이 났어요. 그죠? 지난 여름 대비해서 2만원짜리가 20만원 갔으니까 1000% 갔죠. 메지온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주춤한 모습이고요. 어찌됐든 이 바이오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자,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장이 정상 구도를 일단 달리는 선에서 우리가 이제 HL든 메지온이든 뭐 알테오준이든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자, 오늘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어제와 좀 다른 모습이라서 좀 편안하게 오늘 방송을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 강연회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국면이에요. 뭐 포트폴리오 대공개도 중요합니다만 이 전환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를 주로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1월 달은 매년 1월 달은 바이오가 올라갈 확률이 몇 프로라 그랬죠? 제가 지난 방송 때 75%나 돼요. 최근 몇 년 동안의 흐름을 보니까 뭐 1월 달에 무조건 좋다라는 개념보다도 일단 연말에 조금 안 좋았었잖아요. 1월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 이제 뭐 시장도 수급이 조금씩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연말 준비 잘해서 연초의 흐름.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증권 강연에 날씨 상관없이 쫓아다녀야 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시까지, 일요일날 2시, 청담동 리베로호텔 2층 헤라울로 오시면 현대투자연구소와 함께 3시간 동안 매우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욕심을 좀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메지온이 오늘 좋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조금 부지런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동안에는 그렇게 보고서도 안 나왔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네요. 그죠? 뭐 새로운 얘기라기보다도 여러분들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얘기들 잠깐 간추려 보면 어, 목표가 23만 원 이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들이 나름대로 통계를 내서 그들의 논리대로 이제 목표가를
높게는 뭐 30만원, 낮게는 뭐 16만원 얘기도 해놨더라고요.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바이오의 미래 가치를 어떻게 지금 가격으로 여기서 산정한다는 건 사실, 그렇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년 1월부터 EAP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나필의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을 지금 한 1000명 대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죠. 자, EAP는 뭐야? 여러분 이제 EAP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그동안에 이제 임상 실험을 할 때, 3상 임상을 할 때, 혜택을 못 받았던, 그러니까 임상 참여하지 못했던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유대나필을 투여를 합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사실 그 FDA 승인하고는 별개죠, 그쵸? 사실 이 폰탄 수술한 환자의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 환자들은 지금 위독하고 되게 위급한데도 지금 뭐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 3상을 제도적으로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제품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바로 그렇죠. EAP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주고 또 치료 옵션이 없는 그런 질환의 환자에게 아직 FDA 같은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요, 여러분들 EAP 프로그램은 뭐가 좋냐면, 그렇죠. 마케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죠? 프리마케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환자들 대상으로 조기에 처방할 수 있죠. 미리 입소문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또 메지온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지금 EAP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DA를 거쳐서 내년 1분기 내에 일단 FDA 승인 신청을 한다. 뭐 이게 지금 계획이 있죠. 그렇죠? 아무튼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최종 승인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정도라고 한다면 NDA 통과 한 85%의 확률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차 지표에 대한 유용성. 자, 이 부분을 잘 준비해서 지금 프리-NDA도 한 2번 정도 더 남아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NDA를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FDA를 통과를 하면 글쎄요. 그 와중에 메지온의 주가는 뭐 시장이 정상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훼손되고 최근에 상처 입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보완이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외에도 여러분들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HLB든 메지온이든 헬릭스미스든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혹자들은 너무 성급하게 3상을 발표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글쎄요,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쵸? 근데 사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뭐, 메지온, HLB 얘기도 좋은데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뭐, 기술 수출을 많이 한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뭐 유한양이라든가 녹십자 같은 또 SK 바이오팜, 유한양행 이런 회사들은 이미 그쵸 대기업이잖아요. 제약업체로 본다면. 그래서 유한양행이 지난번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그죠? 그다음에 녹십자, SK 바이오팜은 그렇죠 뇌전증 기술 수출이 아니죠. 이거는 그쵸, FDA의 판매 승인이 났죠. 독자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그 벤처 기업들도 많아요.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이런 작은 이 회사는요, 여러분들 직원 수가 18명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또 연구원들만 이루어졌겠죠. 작은 회사입니다. 근데도 1조 5천억 원의 그런 기술을 수출을 했죠. 그다음에 그 기록을 깼죠. 누가? 알테오젠이 깼죠. 그렇죠? 알테오젠이 1조 6천억 정도의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여러분들 큐라티스라고 하는 회사가 1조 2천억 기술 수출에 성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 GI 이노베이션이 한 9,300억 정도. 최근에 이제 지난 브릿지바이오까지 합하면 거의 5조 정도의 바이오벤처들의 기술 수출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사실 HLB라든가 뭐 메지온 같이 계속 3상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큰 또 역사를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초가 될 수 있잖아요. HLB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브릿지 바이오라든가 이 알테오젠처럼 기술 수출을 주로 하는
그런 부분에 특화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NRDO라고 하는, NRDO 바이오가 최근에 좀 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No Research Development Only.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서치를 하지 않고 좋은 아이템을 사다가 그걸 개발만 하는 거예요. 계속 임상을 해서 뭐 이상 정도 되면 이제 기술을 파는 거죠. 돈을 받고.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바이오 벤처들은 뭐 1상부터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3상까지 해서 FDA 승인 내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관에서 기술 물론 이제 뭐 많은 인력들과 많은 비용과 또 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브릿지바이오 같은 아직 뭐 비상장이긴 합니다만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나올 걸로 저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NRDO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우리 그 공부합시다 코너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젠백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젠백스 얘기를. 그쵸? 지금 가장 핫하죠. 자, 알테오젠의 최근 한 이틀 동안의 급상승, 조정을 받고 있고, 젠백스는 오늘도 상한가예요. 그죠?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우리나라 최초의 NRDO 기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먼저 상장된 종목이 있어요. 큐리언트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있기 때문에 브릿지바이오가 이번에 만약에 코스닥에 입성이 되게 되면 두 번째 NRDO 업체가 되는 겁니다. 뭐 나중에 한번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젠백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자, 젠백스는 치매예요. 그죠? 치매. 알츠하이머,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알츠하이머. 이 치매 환자들이 사실 많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직접적인 치료제가 이것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메지온처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약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임상 이상이 성공, 임상 이상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틀째 상한가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2상이 성공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2상에서 3상을 진입하는 그 기간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비용도 제일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2상 성공했다고 상한가 두 번? 글쎄요.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또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거기 나와 있는 알츠하이머 개발 업체의 파이프라인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도 제일 앞서 있어요, 젠백스가. 그죠? 우리나라 국내 임상, 이번에 발표된 게, 그렇죠. 미국에서 발표를 했지만, 국내 임상 이상 결과입니다. 그죠? 뭐, 조금씩 달라요. 그죠? 분류가. 뭐, 줄기세포로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젠백스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죠. 펩타이드를 통해서, 지금, 알츠하이머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제일 흔한 게 도네페질, 패치. 얼마 전에, 여러분 나왔었죠? SK 케미칼에서. 나왔었죠.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패치. 이거는 FDA에 판매 허가가 났죠. 조금 뭐 다른 개념일 수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2상에서 성공을 했다. 뭐 3상이 진행되겠죠. 뭐 여기서 뭐 기술을 또 팔지 어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대가 굉장히 많은 건 확실하고요. 또한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의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밑에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어요. 자, 삼성바이오는 왜 있냐면 얘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알츠하이머 관련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건 아니죠. 얘는 CMO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회사가 그렇죠. 바이오 시밀러 회사죠. 바이오 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오젠이 지난번에 알츠하이머 관련된 임상 3상을 포기했었어요. 그죠? 지난 3월 달에. 근데 10월 달에 데이터를 발표를 하죠. 성공을 했다는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바이오젠이 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FDA에 승인 신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승인 신청한 이후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렇죠. 그 약에 대한 CMO를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위탁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츠하이머 특히 이 항암제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런 신약 개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네노라 하는 그런 바이오 회사들, 미국의 또 뭐 글로벌 바이오 회사들이 이 제약 회사들이 다 그만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못하겠다. 삼상에서 포기.
미국의 바이오젠도 마찬가지예요. 다 했다가 삼성에서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어려운 걸 젠백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젠백스도 오늘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쵸? 예. 아무튼 이 젠백스 효과가 또 크게 이어질 수 있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젠백스가 나중에 삼상 뭐 결과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젠백스의 이틀간의 어떤 강한 상승세가 또 우리 바이오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말미에 또 차트가 좀 괜찮은 그런 종목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바이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차트를 좀 볼까요, 여러분들? 차트 보기 전에 여러분들 좀 방송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을 먼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를 한번 몇 개 볼게요.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군들 뭐 HLB 또 HLB라든가 메지온 뭐 이런 것도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오늘 흐름 뭐 이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뭐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시장 흐름 정황을 보게 되면 바닥을 잡아줄 그런 시점까지는 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여기 10만 원까지 깨지는 고점에서 반토막까지 나는 거는 사실 시장 영향이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시장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를 찾게 되면 그죠. 10만 원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뭐 500원 올랐나요? 그쵸? 조금 아쉽긴 하죠. 자, 메지온도 그래요. 뭐 메지온도 오늘은 뭐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메지온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낙폭이 좀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젠백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젠백스. 제가 오늘 장중방송에서 시세 형성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력들은 어떻게 주식을 띄웠다가 팔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젠백스 차트를 한번 놓고 판단해 보시라는 그런 숙제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전혀 거래량이 없다가 그쵸? 어제 뭐 상한가는 아니었습니다만 상한가보다 더 다이나믹했었잖아요. 그쵸? 네, 왜? 밑으로 몇 프로 떨어졌어요? 27% 마이너스에다가 위쪽으로 28%면 50%가 넘죠. 저점 대비.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저점 18,000원에 산 사람들은 더블이 넘었죠. 그죠? 오늘 41,000원 종가 마무리 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제 여러분 18,000원에 살 수 있었을까요? 마이너스 27%에. 쉽지 않죠. 여러분 자살하는 심정으로 주식을 산다 그래서 자살하는 심정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올라가는데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잘 올라갔던 놈이 추세를 이탈하면서 갑작스럽게 막 20% 넘게 이렇게 폭락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주식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말이 쉽죠, 그게. 그래서 저는 어제 18,000원에 매수한 사람들은 그죠? 더블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 정도의 배심이면 배짱이죠. 아니면 그 정도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젠백스에 대한 확신. 여러분들 HLB라든가 메지온, 헬릭스입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 버텨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단타거리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또 레고캠 바이오가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레고캠 바이오가 아니죠. 알테오젠이죠. 자, 알테오젠의 흐름도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그렇죠. 기술수출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폭발을 하고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연말 뭐예요? 양도세 관련해서 이제 물량이 나오는 거다. 재료가 나오면 일단 팔고 본다라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또 양도세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이 바이오는 무슨 또 장점이 있냐면 단기 매매도 좀 쉽지만 또 중장기 길게 또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양도세 때문에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도세 때문에 판 물량들은 다시 들어옵니다. 예. 그 점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면 알테오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세가 여기서 다 마무리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워낙 고점에서 많은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은 불가피한 그런 모습이죠. 자, 차트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 몇 개 아까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요. 레고캠 바이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레고캠 바이오. 참고로 저기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라고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술을 사다가 외부에서 기술을 사다가 리서치는 안 하고 그렇죠. 연구는 안 하고 개발만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조 5천억 수출을 베링거 인게라임에다 했잖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가 어디서 기술을 사왔냐면 바로 레고캠 바이오일 것이다. 예.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기술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런 회사죠. 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바이오 베타 얘기할 때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아직은 흐름 자체가 뭐 아주 세게 올라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앞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얘기했는데요. 1호 NRDO 바이오 업체 1호 상장 업체입니다. 큐리언트죠.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큐리언트가 사실 NRDO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제 중간에 리서치 없이 좋은 아이템을 사다가 임상 개발을 통해서 이제 기술을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큐리언트는 아직까지는 기술 수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장된 지는 좀 됐는데요. 상장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실망감에 의해서. 기대감은 많았으나 실망감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임상 이상을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아토피 부분이라든가 또 면역 항암제 부분이라든가 뭐 결핵 치료제 이런 데서 좀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상승세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죠. 월봉상을 보게 되면 바닥을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많이 말씀드렸던 한올바이오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년으로 일단 이 탑라인 발표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만 얘도 바이오 베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기능이 개선이 된 그런 안구건조증 치료제죠. 그쵸? 네. 한올바이오 파마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신고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쵸? 네, 좋은 내용이 또 삼상에서 발표가 되면 한올바이오도 젠백스에 버금가는 그런 상승을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래도 시장이 조금 회복이 돼서 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또 방송에 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말 동안 여러분들 잘 한번 더 뭐라 그럴까요? 피드백을 해보시면서 다음 주 장세를 좀 대비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영감이 안 떠오른다 하신 분은 일요일날 청담동 리베라 호텔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또 우리 주식공장 TV를 접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 열심히 또 방송에 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냥 뭐 방송 듣지도 않고 바로 좋아요 누르시는 분,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는 분도 계시고 여간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뭐 억지로 눌러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한 2, 30분 정도, 10분, 20분 정도 내가 한번 영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냥 나갈 수도 있지만, 뭐, 이 정도의 버튼, 뭐,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눌러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어떤 또, 도리가 될 수 있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주말, 편안히 쉬시고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